여류 시조시인 황진이 네 번째 이야기. 아버지 황진사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이 날아왔습니다. 진이는 하늘이 무너진 듯 사방 천지가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듣고도 큰 집의 큰어머니나 큰 집 식구들이 두려워서 아버지 곁으로 순뜻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장래를 제일 걱정하고 또 나를 제일 사랑해 주었던 남자는 오직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는데, 진이는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니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도 진이를 항상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의 말없는 사랑과는 그 느낌부터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진이를 사랑한다라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기의 장래를 걱정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진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진이는 그 느낌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폭 안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진이가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 안겨서 펑펑 울어보고 싶은 생각은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진이에게 그럴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엄숙해서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진이는 두 분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목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랫소리 같은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검은고줄에서 튕겨나와 가슴으로 물방울처럼 뚝뚝 쏟아지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그때의 진이는 사랑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10년이 지난 뒤에야 그는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뜸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연부를 하듯 사근사근한 소리로 시조를 읊고 있습니다. 천세를 누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 무색이둥 꽃 피어 여름여러 딸 때까지. 그 밖에 억만세 외에 또 만세를 누리소서. 천살이 되도록 오래오래 사십시오. 만살이 되도록 아주 오래오래 사십시오. 무쇠로 만든 세기둥에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 그 열매를 따 먹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뒤로도 억만살을 더 사시고 그 밖에 만살을 더 사십시오.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오래 살기를 기도하며 사랑했는데 반백살도 못 살고 돌아가셨다고 두 손을 모으고서 연부를 하듯 노래를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소리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진이에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목소리로 표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황진사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자기가 황진사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또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의 은혜를 못 잊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란다. 어머니는 진이에게 진짜 사랑의 뜻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진이가 화담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송도 동문 밖에 화담 서경덕 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문 밖 화담 마을은 그야말로 겹겹이 쌓인 구름과 산뿐입니다. 화담 선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 화담 마을을 만중운산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겹겹이 구름에 쌓인 산들이 수묵으로 그린 산수화처럼 골짜기 골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이가 보기에도 만중운산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중운산의 그 골짜기 하나에 수묵화에 그려져 있는 것 같은 흐름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화담 선생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진이가 화담을 찾아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진이는 화담이 성리학 연구에 빠져 있다는 신기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학문이 도학과 수학과 역학이란 말만 들었지 그게 무슨 학문인지 몰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진이는 그렇게 그 학문이 무엇을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화담이 살고 있는 초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이는 화담 선생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악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를 것처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이를 바라보는 화담의 눈에서는 번갯불처럼 번쩍이는 날카로운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대 교수이기에 이 깊은 산중에까지 나를 찾아왔소? 화담 선생의 목소리는 높지는 않았지만 메아리처럼 그 울림은 우렁우렁 했습니다. 그 울림은 듣는 사람의 귀를 누르는 힘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연염집 교수가 아니라 송도기생 황진이라고 합니다. 진이는 죄를 짓고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온몸이 떨려서 목소리가 입 밖으로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진이는 자기 집 기방을 찾아오는 풍류랑들에게 소화담에 관한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소화담은 현재 조선 천지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정도로 대단한 학자라네. 그가 연구하는 도학과 수학은 뛰어난 것이어서 견줄만한 학자가 없다네. 진이는 풍류랑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는 서경덕 역시 고리타분한 꽁생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이가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학식 높은 학자도 있고 돌을 닦는 도사, 이름 높은 스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호기심을 갖고 찾아가 확인해 보면 대개가 이런 분들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꽁생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화담도 천마산의 지족선사처럼 고리타분한 꽁생원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어디 그도 한번 골탕을 먹여볼까 하는 오기가 생겨서 오늘 서화담을 찾아온 것입니다. 진이는 그렇게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조건 골탕을 먹여주고 싶은 심보를 갖고 있습니다. 진이네 집 기방을 찾아오는 풍류랑 중에는 내기를 좋아하는 한양에 사는 부자 이생원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생원이 하루는 진이를 찾아와서
내기 하나를 걸자는 것이었습니다. 천마산의 한 암자에는 10년 동안 바람벽만 바라보고 앉아 불도를 닦아 살고 있는 부처가 된 지족선사가 있는데, 명월이가 그분을 유혹하여 계율을 깨뜨리게 한다면 내가 명월이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소. 이생원이 말하는 명월이란 진이의 기명입니다. 진이의 예쁜 얼굴이 밝은 달과 같다고 명월이라는 기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명월이 지족선사를 유혹하지 못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오. 이생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은 오직 명월이와 멋들어지게 사랑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오. 진이는 이생원의 내기가 재미있을 것 같아 내기 약속을 하고 천마산으로 지족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천마산으로 지족선사를 찾아간 진이가 무슨 방법을 썼는지는 그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10년 동안 세상과 인연을 끊고 벽면만 바라보고 앉아서 푸승기만 먹고 불도를 닦아 생불이라 높임을 받던 천마산 지족선사가 진이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 하루아침에 계율을 깨뜨렸다는 소문이 나 돌았습니다. 부처님을 닮은 지족선사가 하루아침에 파괴성이 되었다네, 그런 말이 쫙 커졌습니다. 아무튼 진이는 고리타분할 것 같은 소화담을 지족선사처럼 골탕이나 먹여보려고 작정을 하고 하담마을로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화담 선생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기가 팍 죽어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도 명월 황진이라면 나도 진작 그 명성을 들었소. 명월은 특히 3가지 소리에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번 명월을 만나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내 집까지 찾아주어서 고맙소. 그리고 그리웠던 옛입을 만나본 듯 무척이나 반갑소이다. 소아담은 전에부터 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소아담이 말하는 진이의 3가지 소리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거문고줄에서 나는 거문고 소리요. 둘째는 대금의 대나무통에서 나는 소리요. 셋째는 진이의 목구멍에서 나는 노래소리입니다. 진이의 거문고 타는 소리는 송도에서 어뜸이요. 그가 부는 대금 소리는 뭇 사내들의 폐부를 녹이는 깊은 소리가 난다고 소문이 났다고 화담 선생은 말합니다. 그리고 진이의 시조창 소리를 들으면 풍류랑들이 바짓가랑이에 오줌을 질금질금 지린다는 소문도 이곳까지 들려온다고 서화담은 끌끌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게 3가지 소리가 뛰어난 명월이가 나에게 소리 자랑이라도 하려고 찾아왔는가? 하하하. 서화담은 끌끌 웃으며 진이를 넌지시 바라봅니다. 소녀가 오늘 선생님을 찾아온 까닭은 선생님은 학덕이 높으시고 천하 제일의 문장가란 소문을 들었기에 선생님께서 연구하는 학문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자. 진이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입속으로만 우물우물 말합니다. 하하하, 천하 제일의 소리꾼이란 명월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가 죽어서 부끄러워하는가? 소아담은 무엇이 그리도 유쾌한지 자꾸만 껄껄껄 웃습니다. 진이는 점점 기가 죽고 부끄러워서 그곳에 더 머물러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듯 초막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이상하게도 자기의 귀에서 화담 선생의 웃음소리가 제 너머 절간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화담 선생의 번갯불 같은 눈빛이 번쩍번쩍하며 천둥 소리라도 낼 것처럼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진이의 꿈속으로 화담 선생이 밤마다 나타납니다. 내가 화담 선생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것인가? 진이는 생각 끝에 화담 선생을 꿈속에서 쫓아내려고 머리맡에 가위를 놓고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화담 선생이 진이의 발치 끝에 앉아서 발바닥을 간지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화담 선생이 어쩐지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진이는 자지러지게 웃으며 선생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 아이가 장난꾼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그의 품속에 안겨서 깔깔깔 웃었습니다. 진이가 그런 꿈에서 깨어나는 밤이면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 뜻을 알 것도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나는 지금 화담 선생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화담 선생을 보고 온 뒤부터는 아버지에게서는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진이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변해가는 자기의 느낌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진이는 화담 선생이 생각나서 만중운산 화담마을로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조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시조는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공부하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진이는 용맹스러운 장수가 한 자루의 칼을 빼어들고 적진으로 혼자서 쳐들어가듯이 단도직입으로 서화담 앞에 서서 찾아온 까닭을 말합니다. 하하하, 지난번에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더니 오늘은 시조 공부를 할 준비까지 단단히 하고 온 모양이군. 화담 선생은 오늘이나 내일쯤 진이가 자기를 다시 찾아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시조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찾아올 줄 알고서 미리미리 시조 한 수를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의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이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 화담 선생은 자기가 지은 시조 마음이 어린 후니를 이렇게 풀어 주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은 것 같구나. 몇 겹으로 구름이 둘러싸인 이 깊은 산속에 어느 님이 오시겠는가마는 지는 나뭇잎에 부는 바람 소리에 행여 그이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닌가 기다려 지노라. 진이는 화담 선생의 시조 마음이 어린 훈이를 감상하면서 또 한 번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는 그때 아버지는 큰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신 아버지는 반년이 지나도록 진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진이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요. 진이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참모에게도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어머니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기는 누가 보고 싶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고 또 검은고를 마음껏 칠 수 있어서 좋기만 하구나. 어머니는 말로만 그러면서 밤마다 아버지의 꿈을 꾼다면서요. 진이는 참모에게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어머니를 놀립니다. 참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진이에게 이런 농담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황진사 어른의 진짜 애인은 진영검 명인이 아니라 검은고의 초보자 황진이 처녀가 분명한 것 같은데 마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모의 농담처럼 진이는 아버지를 정말로 애인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이는 그때 나이가 어려서 사랑이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애간장을 태우면서까지 기다렸다면 아버지는 분명 진이의 애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애인이라고 어머니는 항상 말했으니까요. 애인 같은 아버지가 언젠가 옛날처럼 웃으면서 진이 자신을 찾아오리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그래도 그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조차 없을 때의 기다림은 숫제 고통스러움이 됩니다.